마지막으로 그 볼 부분이 한국의 이주 노동자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제도적인 측면, 현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는 중소기업 연수생 제도, 연수생입니다. 학생. 그러니까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연수비, 교육비 조금 받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노예라는 그 말이 어울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렸다, 쫓겨나요.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제도적으로 노동자로서 도입하는 제도를 지금 이제 도입했고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 하나로 통일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업주한테 고용을 허가해주마 이런 거고. 네네. 나중에 설명하신 이제 노동허가제 얘기 이제 하시겠죠. 예,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와 아무튼 국가로부터 이제 그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허가 받고 들어오는 건데 그게 현실에서는 어떤 이제 노동자로서 충분한 권리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주나 여기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 자체도 그러네요. 연수생, 산업연수생에서 사실은 돈을 벌러 온 건데 그렇죠. 뭐 연수하듯이 인턴하듯이 오는 인턴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줘도 임금을 제대로 안 줘도 되고 노동권을 보호 안 해도 연수를 받으러 온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이 국가의 제도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그래서 그렇네. 그분들이 결국엔 도망 나가서 또는 이제 미등록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미등록 되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85% 이상이거든요. 심지어 손가락 잘리고 이래도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산업재해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노동자로서 권리도 조금씩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도 만들고 10년 동안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인정을 못 받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합법화는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노력했던 많은 이주 노동자 활동가들은 표적 단속돼서 다 추방됐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연수생이었을 때는 그분들이 그 애타게 외쳤던 것들이 뭐냐면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내 돈 돌려주세요. 정말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노동자로서 일을 한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회사를 못 받고. 그렇죠. 내국인들은 내가 이러저러한 불합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 상황이 이 제도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한계고. 결국에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게 이주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거고 그렇죠. 그 전적인 모든 게 기업에게 정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이 기업은 조금 해골. 네, 기업은 악이네요. 악마네, 악마. 네. 그래서 저기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그렇네요. 여기 이제 산업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회사인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둘 다 그 매어를 내뿜긴 똑같은 건데.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 적응하지 못해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근 이 네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43명, 43명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 5년 이 자료들을 보면 산재로 사망한 게 이렇게 된다면 그냥 일반 사망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망의 이런 내용들 근데 보면 청장년 급사 증후군 저런 증후군이 있다는 건데 갑자기 이제 아무튼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급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신드롬을 하나 만들어 놔는 게 되나? 그 질병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선생님 말씀 잘. 그러니까 그것도 밝혀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나마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으면 산재로도 된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죽음이 많다. 여기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도 많다. 근데 여기를 보면 대부분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이 중노동을 하다가 그런 거 같네요.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걸로 보여요. 갑작스럽게. 암부터 그 다음까지는 그렇죠. 알겠는데 급사증후군이라는 이상한 병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괜찮아요. 원인 불명. 원인 불명도 아니 또 원인 불명 네. 새로운 병명을 하나를 또 신드롬 하나를 만들어서 성장염 급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사실은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도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실은 영상은 서울신문과 일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노동안전보건단체가 같이 콜라보해서 저희 이주 인권 단체들의 이제 그 협조를 얻어서 지난해 이제 연재 기획을 했었던 건데요. 이것도 영상입니다. 네, 영상인데 영상이 많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केही भनेको थिएन। एक दिन चाहिँ धेरै गाह्रो भयो, काम गर्नु सक्दिनँ क्यारे। मम्मी बसेको रुम पनि मलाई सारेर अर्कैमा राखिदियो। गर्मी पनि धेरै छ, गाह्रो पर्यो मलाई भनेको थियो। होइन दुःख गर्छु, मेहनत गर्छु, म जति दुःख परे नि काम गर्छु। दुःख चाहिँ छ मलाई दुःख छ। कम्पनीमा काम मैले फ्रिजभित्र काम गर्नुपर्छ, फ्रिजभित्र काम गर्नुपर्छ। म कम्पनी नै चेन्ज गर्छु, म कम्पनीमा बस्न सक्दिनँ, मलाई कम्पनीमा गाह्रो छ। मैले जति दुःख परे नि काम चाहिँ गर्छु, खाली बस्दिनँ। जति मैले तिमीहरूलाई हेर्नु छ भन्नुहुन्थ्यो हामीलाई। त्यो कुनै पनि होइन, सबै झुट। जग्गा किनेको थियो, जग्गा किनिसकेपछि जग्गाको रेन्ट सिदिन लागिसक्यो, थोरै बाँकी थियो। अनि त्यसभन्दा पछाडि अर्को ठाउँमा जग्गा किने भनेर अनि चाहिँ मलाई अर्को जग्गा हेर, मम्मीले पनि सुन्नुभएको छ। यहाँ नेट टिप्दैन, यहाँ त्यहाँ एउटा एक ठाउँमा त्यो छेउमा अलिकति थोरै ठाउँमा नेट टिप्थ्यो। अनि त्यसमा भिडियो कल हुन्थ्यो थोरै, सधैँ लाग्दैन, कहिले काहीँ लाग्छ। राम्रो मौसम राम्रो भयो भने लाग्थ्यो। अनि मलाई अर्को जग्गा खोज, म जति दुःख गरेर भए पनि, जस्तो गरेर भए पनि ऋण तिर्छु, म जग्गा किन्छु, अर्को ठाउँमा राम्रो ठाउँमा किन भन्नुहुन्थ्यो। रिपोर्ट आफैमा त्यो सुसाइडको लागि सफिसियन्ट भयो भनेर भनेको जस्तो त्यहाँनिर त्यो सिसिटिभी फुटेजको कुरा अथवा के इभिडेन्सको आधारमा उनीहरूले चाहिँ हो यो सुसाइड भन्ने खालको कुरा। सिसिटिभीको चाहिँ केही पनि कुरा छैन। अब यहाँनिर मलाई चाहिँ मेरो चाहिँ डाउटको कुरा के भने यदि त्यस्तो हो भने पहिलो कुरो फोनको इन्भेस्टिगेसन पुलिसले किन गरेन? एक दिन अगाडि नै होला मसँग त मैले फोन गरेर नि फोनै नउठाउने, उसलाई डिप्रेसन भइसक्यो रहेछ होइन। फोनै उठाउँदैन कि मेरो त। आज पनि वहीँ छ होला जस्तै लाग्छ। म बच्चाहरूलाई नि त्यही भन्छु, मलाई नि वहीँ छ जस्तो लाग्छ। जान मिलेर म त अझै पनि बच्चाहरू पाल्न पनि काम गर्न मिल्छ भने म त काम पनि गर्न जान्छु अझै पनि। अलिकति उसले कमाएर 1-2 वर्ष भएपछि बल्ल छोड्ने नछोड्ने, बच्चाहरूसँग हामी कोही पनि बस्न पाएन नि त। अब छोरी त मैले 8 महिनादेखि छोडेको रहेछ नि त, डेमा काम गर्ने रहेछ। अनि के अरे अहिले चाहिँ नाइटमा सारिदिनु भएछ, नाइटमा अलिकति गाह्रो हुन्छ भन्ने कुरा गर्नुभएको थियो। त्यो मलाई त अब लागेको चाहिँ एकदम मानसिक टर्चर एकदम बढिदिएर होइन, त्यही भएर नै अब उसले यो गर्न बाध्य भयो। उसको त्यहाँबाट त्यो बाहेक अरू उसँग विकल्पै भएन। म नेपाल गएर इन्भेस्टिगेसन चोजा गर्दाखेरि यस्तो यस्तो कुरा चाहिँ यो कुरामा चाहिँ कमी डाउट राखेँ।
이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는 뭐 사진만 보셔도 금방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많은 산재와 이 유독한 화학 물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장시간 노동, 제가 이제 월급 명세서 몇 년 전 건데, 우리 한 달에 그 소정 근로시간 하면 휴일까지 해서 209시간이잖아요. 연장 밤 12시 뭐 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막 이런 식으로 일해서 538.25시간이라고 하는 가산 수당.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몇 년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젊음을 완전히 소진하고 그러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일반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그 사망들이 일반 사망, 무슨 급사중군 이런 것들이 왜 있겠어요? 심장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가혹한 노동 조건이라든가 알 수 없는 그 위해 물질에 노출돼서 네네. 이런 그 질병을 얻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게다가 참. 미등록인 분들은 또 명세서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차감하는 예, 뭐 돈을 엄청 많이 네. 떼죠. 네. 원래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했어. 월급 160만 원 받아야 해.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기숙사비라고 해서 돈 띄고 뭐 각종 띄고 처음 신입생 공제 처음 일하기 시작했다고 웬 돈을 띄고 막 등등해서 실제로 보세요. 받는 돈이 64만 원.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또 이렇게 용역업체를 끼워서 이런 일들이 현재 현실에서는 미등록 노동자들한테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아니 저기 숙소 청소비 방역비는 뭘까요? 밑에 아 밑에요. 네. 그러니까요. 숙소 청소비 방역비 갖은 명목을 붙여서 지금 공제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기숙사야.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숙사비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 원룸 같은 데 얻어서 몇 명씩 거기에다가 그러니까요. 다 집단 네,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 30만 원. 30만 원씩 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게다가 농촌에서는 이런 비닐하우스 집을 월세를 이렇게 받고 농촌에서 일을 시키더라. 이게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문제를 저희들이 무수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요새 해요. 농촌 쪽으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가요. 농촌, 어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울산만 해도 저번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주와 인권연구소 네네. 여기 와서 강연하셨을 때 그 정자 앞바다에 떠 있는 배, 네 맞습니다. 그냥 배에 있는 거예요. 네, 육지에 상륙 안 하고. 아, 상륙 상륙 안 안 하고 하고? 배에 네. 있는 겁니다. 배에. 예. 특히 이제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업일이라는 게 또 엄청 힘들잖아요. 네. 며칠 전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하다가 죽음을 버리고 네네. 뭐 이런 식의 예. 그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 어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고된 작업인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농촌 비닐하우스의 극한 노동, 어촌 이런 쪽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지금 되어 있다는. 예. 제가 그 사실은 어선원 문제는 그것만 갖고도 또 한 타임이 돼서 네. 굳이 강조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말로만 사실은 상상만 하셔도 배에서 일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는 배 타고 낚시도 못해요. 네, 어업 문제하고. 예. 멀미 때문에. 네. 그래서 농축수산업 여기에서는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더욱더 힘들고 힘겹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그냥은 법적 제도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현실입니다. 산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6배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생각하면 더 될 거다. 예. 산재 사망도 높지만. 예.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더 열심히 일하고 끝나고 남아서도 정리정돈 청소하고 더 일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들어올 때 그런 좋은 얘기는 있네. 술을 많이 먹지 않는 아, 예. 그런 얘기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일하든지 아니면 너희 나라로 가 이 말이 정말 공장이나 아니면은 농촌에서 배에서 우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려고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이 그러니까 장기 치료하는 분들 중에서는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사실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범죄인으로서 낙인 찍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미등록. 미등록이라고 하는 서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좀 개념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의 그 보수당 싱크탱크의 어느 부분은 주장하기를, 그러니까 보수당한테 하는 얘기죠. 공화당한테. 그러니까 미등록, 언더큐멘티드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일리걸이라고 써야 된다. 일리걸이라고 써야 불법이라고 쓰라 이 얘기죠. 불법이 되지. 언더큐멘트라고 하는 순간 미등록. 얘들을 좀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일리걸이라고 해야 된다. 더 아주 사악하게 네네. 하고 있는. 근데 이들이 미등록되는 조건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내몰리는 측면이 강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양산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실제로 거니까. 단속돼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나와서 단속해서 잡아가고 저희가 항의하면 찾아가면 사업주 분들이 정말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 그래도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 고용해서 사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이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이게 되냐 이런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미등록 그러니까 서류가 없는 노동자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또 유엔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네네 TV에서 보니까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이주민들이 제일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전에는 아니다가 최근에 들어서 증세가 있으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런 영문으로 난리 났었죠. 예, 영문으로 밑에 자막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불법 체류 노동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미등록이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 없는 이렇게 언더큐멘트로 바꿔서 이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기는 인식이 나아지고 있긴 하다 싶은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불법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서류가 없다. 우리가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걸 단속이나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들은 막아보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일자리 역시 뺏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일하려고 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규직 기피 업무를 비정규직이 하고 또 비정규직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무를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혐오는 좀 중단됐으면 좋겠다. 이게 차별과 혐오가 여야를 불구하고 막론하고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와 야 굳이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최저임금마저도 깎아주자고 하는데 사실 이미 다 유년 시절 교육을 다 받아서 온 노동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교육비까지 절감하는 효과거든요. 근데 최저임금마저 깎자 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우리 국격에 맞게 차별과 혐오 그만 이제 또 새로운 정비들도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도 이주민도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시선을 다시 한번 두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마지막 이 영상은 서독공부 그렇죠. 예.
그분들이 60년대에 가서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예, 일을 네.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미등록 체류하면서 남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등록 체류하면서 살다가 2007년도에 고국을 한번 방문을 하던 그걸 계기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 사람이 왔다로 제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참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고 있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를 인권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그 자격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배격하고 배제하고 있지 않는가 민낯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각 부문별 인권 수업을 좀 하면서 각 부문별로 많은 얘기 우리가 평소에는 익히 알 수 없었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말 긴 시간 고생을 해주신 김 선생님께 박수로 마감을 할까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